자, 반갑습니다. 14주차 2차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선형대수, 이제 큼직큼직하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달려왔고, 이제 마지막으로 배우게 될 우리가 8단원 직교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 8단원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 고급 선형대수학, 그러니까 수학과에서 전공으로 배우게 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여기도 과정에서 이걸 조금 알 필요가 있을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마는 이게 지금 이 내용 안에 보시게 되면 뭐 QR 분해라 해가지고 320페이지에 잠깐 보시게 되면 QR 분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QR 분해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이제 좀 약간 전공 수학을 이제 전공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 그런 수학 개념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여기는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많으니까 이런 행렬의 분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같은 걸 할 때 좀 많이 이제 쓰이게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사실상 다른 공과대에 이제 그 다른 과 이제 제가 분반을 맡았다면 이 부분을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 공학과다 보니까 좀 이 부분을 조금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나마 조금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8단원 직교 페이지는 311페이지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일단은 직교라는 말은 일단 뭡니까? 어떤 두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날 때를 우리가 각각 그 서로 직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벡터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벡터 두 개가 서로 수직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앞에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벡터 x와 벡터 y가 수직으로 이렇게 만난다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수직으로 만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었어요? 이 벡터 두 개를 내적한 결과값이 뭐다? 0이다.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잖아요. 맞죠? 그죠? 왜냐하면 이 내적의 값이 어떻게 정의되니까 벡터 x의 크기 그 다음에 벡터 y의 크기 코사인 세타. 여기서 말하는 세타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각의 크기가 90도가 돼야만 이제 우리가 이게 0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만약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90도라서 그 벡터 두 개를 내적시킨 결과값이 0이 된다면 두 벡터는 수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게 2차원 벡터라든지 3차원 벡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렇게 눈으로 시각화를 할 수가 있지만 당장 뭡니까? 그 차원의 수가 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초당적인 개념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실 이거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 좀 끌고 가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311페이지에 나오는 그 내용은 그 밑에 나온 내용은 바로 뭐다? 이걸 n차원으로 확장을 시켜서 생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결시켜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x1부터 xk라는 이 k개의 벡터를 n차원상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n이 3이면 뭐예요? 우리가 좌표 공간이다 이래가지고 그 벡터를 시각화할 수 있었잖아요. 맞죠? 하지만 그 n이 이제 4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는 순간 이제 초당적인 개념으로 바뀌기 때문에 시각화를 할 수 있었던 그 3차원에서 연장선상을 끌고 가서 좀 여러분들 아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직교 이게 n차원으로 늘어나더라도 그 개념상 그 의미하는 거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n차원 벡터 k개를 들고 왔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그 아래 첨자 i와 j가 다르다면 우리는 여기서 i와 j가 다른 요런 거에 대해 xi하고 xy, xz를 내적을 시켰어요. 이 내적을 시켰을 때 결과값이 0일 때 바로 뭐란다. x1부터 뭡니까? 이제 표기 방법을 다시 해야겠네요. 아이고 지우기가 왜 이렇게 나와? 자, xi와 xj를 내적시켰을 때의 그 결과값이 0이면 그때를 우리는 뭐란다? x1부터 xk까지를 뭐라고 한다? 직교라고 한다는 겁니다. 직교.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예요? 결국 요 아래 첨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제외한 다른 벡터들과 내적을 시켰을 경우에 뭐다? 0이 될 때를 우리는 뭐다? 그거를 직교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약 x1을 제가 들고 와요. 그럼 x1을 들고 오게 되면 x1은 일단 뭡니까? x1을 이제 x2랑 내적시켰을 때 결과값이 0이고 그 다음에 x3랑 내적시켰을 때도 0이고 xk랑도 내적시켰을 때 결과도 0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x1부터 xk까지 그 k개의 벡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k개의 벡터들 중에서 마음대로 두 개를 가져왔을 경우에 그 두 개를 내적을 시켜봐요. 그 두 개를 내적을 시켜봤더니 0이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두 개를 가져오더라도 그 내적시킨 결과값이 0이 된다면 우린 직교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두 번 가져오는 거는 이제 제외하는 거겠죠. i와 j가 다르다면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런 조건에다가 플러스 각각의 xi들이 i는 1부터 k까지가 되겠죠. 각각의 xi들이 단위 벡터가 된다. 그러니까 크기가 1인 벡터가 된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다. x1부터 xk들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정규직교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뭐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뭐예요? 굳이 크기가 1인 벡터다라고 조건을 안 붙였지만 이 각각의 x1부터 xk들이 전부 다 크기가 1이 된다면 우리는 정규직교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부분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예제 8.1.1 그럼 예제 8.1.1을 보시게 되면은 자 x1, x2, x3가 있는데 이것이 직교임을 보여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x1 내적 x2하고 x2 내적 x1 아니다 x3 순서대로 할게요. x3 그 다음에 x3 내적 x1을 해보는 겁니다. 이랬을 때 나오는 결과값이 전부 다 0이면 뭐예요? x1부터 x3까지는 전부 다 x3는 직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책을 참고하시고 자, x1이랑 x2를 내적해 봅니다. 그러면은 얘가 뭐가 나오겠어요? 각각의 성분들을 다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얘는 2 플러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0이 되죠. 그 다음에 x2, x3를 각각 내적을 해보게 되면 자 4, 2, 8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니까 이것 또한 0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어떻게 계산하면 0이 나오겠죠.
한번 여러분들 연습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벡터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임의로 가져와 가지고 서로 다른 두 개를 가져와 가지고 그걸 내적시켜 보니까 무조건 다 0이 나오는 상황이죠. 맞죠? 그러니까 x1, x2, x3는 각각 뭐다? 각각이 아니라 x1, x2, x3라는 이 벡터 세트들은 직교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 8.1.1을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연습 삼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정리 8.1은 좀 기본적으로 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자 일단은 여기서 x1부터 x1부터 xk까지의 이 n차원 벡터를 어떻게 가져오면 0이 아닌 벡터들로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이 0이 아닌 벡터, 0벡터가 아닌 k의 그 n차원 벡터를 일단은 이렇게 가져왔을 경우에 여기서 만약에 x1부터 xk까지가 만약에 직교라면 우리는 뭐가 된다? x1부터 xk까지가 1차 독립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조금 한번 좀 간단하게 증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일단 1차 독립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방법이 뭐가 있었어요? 어떤 1차 결합을 하나 가져와서 그것은 는 0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1차 독립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이거를 생각하자는 겁니다. x1 더하기 알파2 x2 이렇게 해서 알파 k의 xk. 자 이것이 는 0이라고 할 때 자 알파 1부터 알파 k들이 전부 다 0인 경우가 바로 뭡니까? 1차 독립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직교라는 사실을 써먹어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다가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에다가 x 어떤 i를 곱해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임의의 i 그러니까 1부터 k까지에 대해서 그럼 뭐예요? 자 xi를 한번 여기 양변에서 이거 내적을 한번 시켜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xi의 자 내적의 알파1 x1 플러스 알파2 x2 플러스 이렇게 해서 알파 k xk 이렇게 하면 어쨌든 우변은 0이니까 0이랑 0벡터는 xi랑 내적하면 역시 0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좀 쉽게 생각하려면은 요 사이에 뭐가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 이 사이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계산해 주게 되면은 알파 1에 xi 내적 x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플러스 알파 2의 xi에 곱하기 x2 자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만 더 적을게요. xi의 내적 x3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뭐 죄송합니다. 자 알파의 k의 xi의 xk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보시게 되면 자 만약에 i가 1이 될 경우 만약 i가 1이 된다면 요 부분은 뭐예요? 요 부분은 이제 0이 아니게 되겠죠. 요 부분은 0이 아니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0이 되는 겁니다.
맞죠? 왜 그렇습니까? x1부터 xk까지는 직교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래 첨자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내적을 시켰을 때 좀 더 0이 되는 벡터들이 바로 직교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i가 만약에 1이 된다면은 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다 0으로 날아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은 뭡니까? 이게 이제 뭡니까? 이것이 0이 된다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한번 해볼게요. 다시. 자, 그러니까 만약에 i가 1이라면 xi 내적 x1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전부 0이 되죠. 이유는 x1부터 xk가 가정에서 뭐라 했어요? 직교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만약에 i가 2가 됐을 때로 마찬가지겠죠. i가 만약에 2가 됐을 때라 하더라도 뭐예요? 그러면은 xi와 x2를 내적한 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전부 0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줄 수 있냐면 같은 것들을 제외한 거, 그러니까 즉 뭐다? 같은 것들을 제외한 거, 그러니까 알파 i에 xi와 xi 이것만 살아남고 전부 다 0으로 날아가는 거니까 이거 자체가 0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여기서 뭐예요? 당장 i가 1이 된다면은 이 부분이 전부 다 뭐예요? 0으로 날아가 버리고 요것만 살아남으니까 이것이는 0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i가 2일 때도 마찬가지, i가 3일 때도 마찬가지, i가 k일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식 자체가 뭘 때 i가 1부터 k까지일 때 다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뭐예요? xi는 0벡터가 아니죠. 가정에서 0이 아닌 n차원 벡터라고 했잖아요. 맞죠? 이므로 우리는 여기서 뭐다? 이게 0이 안 되니까 이것이 0이 안 되니까 그러면 0이 되는 건 뭐가 되겠어요? 이 알파 스칼라, 그러니까 이 알파 i가 뭐다? 0이 된다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뭐예요? i는 1부터 k까지. 그러니까 즉 뭐예요? 알파 i, 그러니까 즉 여기는 스칼라들이 전부 다 뭡니까? 0이 된다라는 것을 밝혀냈죠. 이렇게 우리가 스칼라 값들이 전부 다 0인 거를 만족시켜 준다면 뭐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결론 바로 xi들, 그러니까 x1부터 xk까지는 바로 뭐 된다? 1차 독립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뭐 문제 8.1.2는 뭐 여러분들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보조정리 8.2를 한번 볼게요. 자, x1부터 xk까지가 0이 아닌 안차원 벡터고 그 x1부터 xk까지 그 벡터들의 단위 벡터를 우리가 ui라고 지금 적어준 거죠. 그래서 ui를 우리가 뭐다? 각각의 그 x의 벡터들에 대한 단위 벡터라고 했을 때 이 x1부터 xk까지의 직교가 된다면 당연히 뭡니까? u1부터 uk까지는 정규 직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뭐예요? 아까 앞에서 소개해 드렸던 뭐예요? 311페이지에 나온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인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UI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단위 벡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위 벡터가 되는 거고 XI들이랑 방향도 같기 때문에 XI들이 만약에 직교가 된다면 당연히 뭐다? UI들도 우리가 직교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UI들이 단위 벡터가 되기 때문에 정규 직교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뭐 당연지사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좀 정리 8.3은 좀 많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m 곱하기 n행열 q에 대해서 그 q의 열 벡터들이 정규직교일 필요 충분 조건은 q의 전체 행렬과 q를 우리가 곱했을 때 결과값이 단위 행렬이 나올 때를 우리는 바로 뭘 하냐면 정규직교라 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규직교냐 아니냐를 판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사실상 그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자, m 곱하기 n행률 q의 각 열 벡터들을 x1부터 xn이라 할 때 qt의 q의 ij 성분은 qt의 q의 ij 성분은 각각 이렇게 나타내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거 한번 실제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그러니까 q를 요렇게 한번 구성해 보자는 겁니다. 자, 일단 요까지는 좀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어떤 q라는 요 놈을 지금 m 곱하기 n 행렬이니까 그 열 벡터들을 각각 x1부터 xn이다 요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요 xi 그러니까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이런 벡터들은 몇 차원 벡터가 있습니까? rm 차원 벡터가 되겠죠. 맞죠? 요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qt라는 걸 구성을 해보자면은 결국에는 행과 열을 바꾼 행열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성하기를 이렇게 구성할 수 있겠죠. x1부터 xn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 한번 q를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자 x1 xn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뭐예요? x1부터 자 xn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곱할 때 우리가 이렇게 곱하잖아요.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곱하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자 이게 이렇게 되겠죠. 자 어떻게 오냐면은 x1 벡터와 x1 벡터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뭐예요? x1의 t인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x1의 t가 되겠죠. t 예. 그죠? 예. 요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것도 t 이것도 t가 다 t가 되는 겁니다. 전체 행렬이니까 예.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를 곱해주게 된다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얘는 자 1행 1열에서 있는 성분은 바로 뭐예요? x1의 전체 행렬과 x1을 내적시킨 결과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1행 2열에 있는 성분은 x1의 전체 행렬과 x2를 내적시킨 결과물이 될 거고 이렇게 하면 x1의 t의 자 내적시킨 결과물 xn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이제 뭡니까? xn의 t의 x1이랑 내적시킨 이런 결과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뭡니까? 얘는 이제 뭐예요? xn의 전체 행렬과 xn을 이렇게 내적시킨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결국 이것들이 각각 뭐예요? 사실 보세요. 자, 우리가 이거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죄송합니다. 여기서 사실 이거죠. 내적 표시를 하면 안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행렬이 곱인 거죠. 행렬이 곱. 그죠?
여기가 x2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xn이 되고 여기는 xn이 되고 여기는 x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x1의 t가 뭐예요? x1의 t는 1 곱하기 n 행렬이죠, 맞죠? 그 다음에 t가 안 붙은 거는 뭐예요? t가 안 붙은 거는 t가 안 붙은 거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t가 붙은 거는 1 곱하기 m 행렬이고, 그 다음에 t가 안 붙은 것들은 m 곱하기 1 행렬이죠. 맞죠? 그러면 이것들은 각각이 전부 다 뭐냐면, 이런 것들은 각각의 행렬의 곱으로 우리가 정의가 되는데, 자, 이거를 다시 우리가 해석해 보자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자,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x1의 t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뒀어요. 1, 1, 1, 1, 1 이렇게. 이렇게 두면 안 되지. 1 곱하기 n 행렬인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1 이렇게 해서 1 이렇게 되겠죠. 이게 m개가 있는 거예요. m개. 근데 여기서 x2라는 것을 이렇게 뒀어요. 2, 2. 이것도 2가 m개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예를 들어서 x1t의 x2라는 놈은 결국에는 1, 1, 1 이렇게 해서 1하고 2, 2 이렇게 오는 거니까 이거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냐면 각각의 성분들을 다 곱해가지고 더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우리가 의미상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냐면 바로 x1과 x2를 내적한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야? 여기서는 지금 이거는 행렬의 곱으로 정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뭐예요? 벡터 두 개를 내적한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전지짓긴 행렬과 이렇게 곱한 형태는 그 벡터를 내적한 결과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각각을 전부 다 내적시킨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보게 되면 결국 뭐예요? 내적한 결과니까 아까 뭘 했어요? 내적한 결과라고 했으니까 결국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아래 첨자들이 다 다르잖아요. 얘네들은 전부 다 아래 첨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이건 n이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 이것들은 다 내적한 결과값들이기 때문에 아래 첨자가 달라서 얘네들은 전부 다 0으로 날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남는 부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요 대각 성분들만 남겠죠. 대각 성분들만. 그죠? 네. 그러면 이 대각 성분들만 남게 되고 여기서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만약에 xi들이 단위 벡터들이라고 된다면 결국에는 이것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xi들이 전부 다 뭐예요? 단위 벡터라면 이거는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벡터 내적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내적의 루트를 씌운 값이 우리는 뭐예요? 벡터의 크기다라고 배웠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단위 벡터가 되면 벡터의 내적도 1이 될 거기 때문에 맞죠? 네.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1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얘네들 다 1이 되는 겁니다. 대각선분들이 전부 다 1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고로 이 행렬 자체는 어떤 행렬이 된다? 이 행렬은 고로 뭐가 된다? 단위 행렬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네, 요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는 정리를 해볼게요. Q가
Q의 열 벡터들이 정규 직교를 이루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바로 Q의 전체 행렬과 Q를 곱했을 때의 결과물이 단위 행렬이 된다라는 사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그 기저라는 개념을 배웠잖아요, 맞죠? 기저라는 개념을 배워서 무슨 소리냐니까. 자, 우리가 어떤 공간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벡터들을 뭐라고 했어요? 기저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죠? 반드시 필요한 거, 그러니까 최소한의 벡터들인 거죠, 맞죠? 그러니까 종속되는 벡터들을 다 하나로 나타내 줄 수 있으니까 그 종속되는 벡터들을 다 제외하고 최소한의 벡터들로 우리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그 벡터들을 뭐라고 했었냐면 기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저가 되는 벡터들은 당연히 1차 독립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부분간 S를 형성하는 그 기저들의 세트가 정규 직교를 이룬다고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기저를 정규 직교 기저라고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적어볼게요. 자, 우리가 그래서 뭐냐면 이거죠. 스팬 x1부터 xk까지가 어떤 부분 공간을 s를 부분 n차원의 부분 공간인 요 s를 생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뭐가 된다? 이게 이제 기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이것들이 이제 기저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 기저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 기저들이 만약에 x1부터 xk까지의 각 그 벡터들이 만약에 정규 직교를 이룬다. 그러면 이때를 우리가 뭐라 한다? 정의하기를 x1부터 xk까지를 뭐라 한다? 정규 직교다. 정규 직교하는 기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제 8.1.2처럼 그 표준 기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가 Rn이라면 뭡니까? R2라면 예를 들어서 R2라면 E1이 뭐예요? 1, 0이죠. 그 다음에 E2가 뭐예요? 0, 1이죠. 이것들이 바로 뭐가 된다? 표준 기저인데 이 기저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 정규 직교 기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지각을 할 수 있죠. 사실 뭐예요? 이게 이제 1, 0이라고 보면 되고 이게 지금 뭐예요? 0, 1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변환하고 이렇게 변할게요. 0, 1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맞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이거 두 개는 이제 정규 직교 기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직교한다라는 걸 시각화할 수가 있는 거죠. 3차원도 마찬가지죠. 3차원도 우리가 뭡니까? E1이 100, 그 다음에 E2가 이제 뭐예요? 010, 그 다음에 E3가 이제 뭐예요? 001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좌표 공간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뭐입니까? X축, Y축, Z축이라면 뭐 이게 E1, 그 다음에 이게 E2, 그 다음에 이게 E3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이게 직각으로 만난다라는 것을 시각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장 이제 이 4차원 이상부터는 이게 힘들다라는 거죠.
이제 추상적인 개념으로 바뀐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몇 가지만 좀 짚고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320페이지에 이 318페이지 보게 되면 그램 슈미츠 과정이나 정규 직교화 과정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좀 하실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건데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일단은 일반적으로 어떤 기저들의 세트를 가져왔을 때 이것들이 표준 기저가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맞죠? 표준 기저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더군다나 얘네들이 전부 다 뭐예요? 각각의 직교로 만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기저들의 세트를 가져왔을 경우에 그죠? 그게 막 예를 들어서 이건 거죠. 2번 이것처럼 E1, E2, E3 같은 경우는 이제 뭡니까? 직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V1, V2, V3라는 어떤 기저들의 세트를 가져왔을 경우에 얘네들이 직교로 만난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임의로 이렇게 V1, V2, V3를 가져왔을 때 물론 1차 독립이니 기저니까 1차 독립이다라는 건 우리가 보장이 가능하지만 이거 세 개들이 이제 서로 직교를 이룬다라고는 얘기를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미 어떤 기저들의 세트를 가져와서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당한 조작을 통해서 각각의 벡터들이 단위 벡터고 그 다음 뭐다? 그 벡터들 두 개를 가져왔을 경우에 전부 다 직교로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저들의 세트를 만들 과정이 바로 뭐다? 그램 슈미츠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벡터를 우리가 어떻게 그램 슈미츠 과정을 이제 통해서 어떤 형태로 바꾼다? 어떤 Q1, Q2, Q3를 바꾸는데 이게 이제 뭐가 되도록 정규 직교 기저가 되도록 우리가 만드는 과정이 바로 뭐다? 그램 슈미츠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Q1, Q2, Q3가 꼭 표준 기저, 그러니까 E1, E2, E3가 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E1, E2, E3를 막 이게 돌려보세요. 한번 돌려서 보게 되면은 꼭 E1, E2, E3가 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겠죠. 여기서 나오는 결과물이. 하지만 우리는 뭐다? 각각의 벡터들이 직교로 만나고 그 각각의 벡터들의 크기가 1이 되게 해줄 수 있는 벡터들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그램 슈미츠 과정이라 하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 그램 슈미츠 과정은 일단 다음 주에 일단 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자 계속해서 그 정리들이랑 이런 것들만 좀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 314페이지에 정리 8.4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 n차원 벡터의 그 u1부터 uk까지가 부분 공간 S의 정규 직교 기저가 된다 했어요. 그럼 그 정규 직교 기저가 된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어떤 벡터 X를 그러니까 부분 공간상에 이미 있는 벡터 X를 자 어떤 형태예요? 바로 1차 결합 형태죠. 1차 결합 형태. 그래 1차 결합 형태로 나타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자 정의 바로 밑에 있는 정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정사각형 Q와 열 벡터들이 정규 직교를 이루게 될 때 그 Q를 우리는 뭐라 한다? 직교 행렬이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정규 직교가 될 필요 충분 조건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Q의 열 벡터들이 정규 직교를 이룰 필요 충분 조건이 바로 QT의 Q를 곱한 요 행렬이 뭐다? 단위 행렬이 된다는 거 보였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 정리 8.5를 자연스럽게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은
정규직교가 된다. 그러니까 즉 Q의 열 벡터들이 정규직교를 이루게 되면 뭐다? QT, Q가 I가 된다. 이게 사실을 우리가 이용해서 정리 8.5를 간단하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 8.5를 보시게 되면은 됐죠? 자, 일단은 첫 번째로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이 Q가 이제 직교 행렬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여기서 Q가 만약에 직교 행렬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M과 N이 같아졌을 때, 그러니까 정사각 행렬일 때를 우리는 그 Q를 직교 행렬이라 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뭡니까? 앞에 있는 정리 8.3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행과 열이 다른 그 행렬 Q에 대해서는 직교 행렬 이름을 안 붙였죠. 그래서 그 행과 열이 같아지게 되는 그 Q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교 행렬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라는 거,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Q가 우리가 직교 행렬이 된다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뭡니까? 정규직교를 이룬다는 소리니까 뭐예요? QT의 Q는 I라는 이 성질을 만족시켜 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1번은 어찌 보면 자명한 말이죠. 그죠? Q의 열 벡터들이 RN의 정규직교를 기전을 형성한다. 뭐 이건 그러니까 Q가 직교행렬이면 Q의 열 벡터들이 정규직교를 이루니까 이거는 뭐 1번은 자명한 말이고, 자, 사실 뭐예요? 이 Q가 이제 뭡니까? Q가 정사각 행렬이고, Q의 열 벡터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어요? 기저잖아요, 맞죠? 어쨌든 간에 기저잖아요. Q의 열 벡터들이 정규 직교 기저가 되는 거니까 Q의 열 벡터들은 어쨌든 간에 기저라서 1차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Q의 열 벡터들이 1차 독립이라면 우리는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뭐예요? Q는 정칙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죠? Q는 정칙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요 식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QT의 Q에 곱한 것이 I니까 오른쪽에다가 Q의 역행렬을 곱해주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전체 행렬이 바로 뭐가 된다? Q의 역행렬이 된다는 사실을 얻어낼 수가 있죠. 그죠? 네.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죠. 자, 3번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제가 살짝 언급을 했지만 QX와 QY가 내적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다고 또 했어요. QX라는 이 벡터를 전치시킨 거와 QY라는 이 행렬을 곱한 거랑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뭐예요? 행렬의 곱을 말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적어줄 수 있어요, 사실. 자, 전치시킨 행렬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적어줄? 여기다 우리가 써주는 결과물이, 자, 여기다 우리가 써줘야 되는 그 전치 행렬의 성질이 뭡니까? AB의 전치 행렬은 BT, AT 요 성질을 이용해야 되죠. 그러면은 결국 뭡니까? XT, QT, QY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QTQ가 뭐예요? I잖아요. I는 그럼 단위 행렬이니까 나오게 되는 결과값이 바로 뭐가 된다? XT의 Y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다시 우리가 내적의 형태로 나타내 보게 되면 결국 뭐다? x와 y의 내적한 결과값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따라서 qx 내적 qy 한 것은 뭐가 된다? x 내적 y를 계산한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밑에 있는 내용은 결국 뭡니까? 그 직교 행렬의 그 형태는 내적을 보존한다라는 거. 뭐 이것도 수학과에서만 조금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지. 사실 뭐 여러분들 그걸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자 예제 8.1.3에 이제 뭡니까? Q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Q가 직교 행렬임을 보여라라고 있습니다. 예제 8.1.3 보시게 되면 Q가 이제 뭐예요? 이거 앞에서 많이 봤던 행렬이죠.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자 이게 뭐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앞에서 했죠.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회전시킨 그 변환의 행렬이었잖아요. 맞죠? 앞에 곱해지는 그 변환에 그 대한 표준 표현 행렬이었습니다. 맞죠? 근데 이게 직교 행렬임을 보여라라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직교 행렬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314페이지에 나오는 정의대로 이거 열 벡터들, 그러니까 즉 이거 열 벡터들이 뭐가 된다? 정규 직교가 된다는 거 보여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여야 하는 거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벡터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이 두 벡터가 서로 뭐다? 정규 직교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겠네요. 그죠? 일단은 우리가 정규성은 뭡니까? 이 정규성이라는 거는 뭐예요? 크기가 1인 벡터냐라는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직교성은 뭐예요? 직교성은 내적값이 0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맞죠? 사실상 이게 답니다. 사실상 요거 좀 여러분들 조금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규성을 물어보는 거는 크기가 1인 벡터냐 라고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 내 직교하는지를 물어보는 거는 내적했을 때 값이 0이냐 라고 물어본 건데, 어때요? 자 일단 각각의 벡터들은 전부 다 코사인이랑 사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각각을 제곱해서 뭡니까? 루트로 씌워준 값은 당연히 1이 되겠죠. 얘도 크기가 1입니다. 얘도 크기가 1이고 얘도 크기가 1입니다. 그럼 일단 정규성은 만족시켜주죠. 그 다음 직교한다는 걸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 이거 두 개를 내적해 봅시다.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내적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니까 얘는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다? 직교성까지 우리가 밝혀냈으니까 고로 뭐다? Q는 그 Q의 열 벡터들이 뭐예요? 정규 직교 기절을 정규 직교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이 Q는 뭐가 된다? 직교 행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 8.1.3은 이것보다 좀 더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 벡터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루트 2분의 1이 앞에 곱해져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각 성분마다 다 곱해가지고 나오는 그 Q의 열 벡터들을 가져와 가지고 정규성을 보여야 되고 직교성을 보여야 되는데, 뭐 정규성 같은 경우는 각각의 크기가 1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되고, 직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뭡니까?
내적값이 0이냐 아니냐는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벡터 3개 중에서 2개씩을 다 이제 내적을 해서 뭐다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뒤에 나오는 그 사형 내용은 여러분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가지고 가뿐히 넘기고, 자 다음 시간에 바로 그램 슈미츠 정규 직교화 과정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오는데 과제 같은 거 좀 충실히 해주시고요. 나중에 이제 몰아서 한꺼번에 하면은 여러분들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LMS에 띄워놓은 그 공지들 잘 보셔가지고 그 과제 점수 못 챙겨가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고, 또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해놓으셔가지고 나중에 몰아서 이제 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그램 슈미츠 과정을 소개함으로써 전반적인 진도는 다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수업이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학기 말에 그 구체적인 그 일정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서 LMS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